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 오래된 2층짜리 주택이 있었다. 그 집은 10년 넘게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저주받은 집이라 불렀다. 어느 날 한 가족이 그곳으로 이사 왔다. 아버지 민수, 어머니 수진, 그리고 딸 해나. 그들은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한 곳을 원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거실의 시계가 3시 33분을 가리키는 순간 모든 불이 동시에 꺼졌다. 해나는 깜짝 놀라서 엄마를 불렀다. 엄마, 전기가 나갔어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복도 끝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듯한 발자국. 그들은 아직 아무도 그 집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그 집엔 무언가가 함께 있었다. 민수는 손전등을 들고 복도로 나갔다. 빛이 닫자 벽에는 검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이건 뭐지? 손자국은 이쪽 천장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속에는 웃고 있는 가족의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진 속 얼굴들이 자신들과 똑같았다. 이건 우리 사진이잖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부터 찍혀 있었어. 해나는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사진 속 사람들의 눈이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들이 입을 벌렸다. 어서 와, 집에.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사진 액자가 벽에서 떨어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흩어졌다. 민수가 급히 가족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문을 잠그자 곧바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탁, 탁, 탁. 누군가 천천히 문 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문고리가 덜컹거렸다. 누구야? 민수가 소리쳤다. 그러자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내 집이야. 그 소리는 분명 남자의 것이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음색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지는 해나를 품에 안았다. 문 열지 마, 제발. 몇 분 후 소리가 멈췄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진흙으로 찍힌 발자국이 있었다. 그 발자국은 거실로 향했다. 그들은 따라 나갔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가 있었다. 그 위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뒷모습만 보였다. 누구세요? 민수가 물었다. 그 인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은 새카맣게 타 있었고 눈 대신 구멍이 뚫려 있었다. 돌려줘. 내 가족을. 그 말이 끝나자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그리고 집 전체가 울리기 시작했다. 벽지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거실의 시계는 다시 3시 33분으로 멈췄다. 해나는 공포에 떨며 울었다. 아빠, 우리 나가자. 민수는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손잡이가 녹슨 듯 굳어 있었다. 얘 안 열려. 그가 힘껏 밀자 문틈 사이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다. 연기 속에서 희미한 손이 뻗어나왔다. 그 손은 해나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 수진이 소리치며 딸을 끌어당겼다. 손은 사라졌지만 해나의 팔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은 마치 사람의 손자국 같았다.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다. 밖에서는 계속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평범해 보였다. 문도 열렸고 집 안도 조용했다. 민수는 그 모든 걸 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부엌의 벽에는 전날 사라졌던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오늘 밤 다시 만나. 수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차가 고장나 있었다. 엔진이 켜지지 않았다. 핸드폰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밖의 길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집 앞에 대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해나는 2층 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에 사는 자,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낯선 이름이 있었다. 지훈, 1998년 3월 3일 사망. 그날 밤, 해나는 잠결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를 기억해줘. 그 순간 창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흔들리며 그 위에 그림자가 비쳤다.
소년의 모습이었다. 그가 웃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해나는 그 소년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눈은 슬퍼 보였다. 넌 누구야? 소년은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하러 왔어. 그럼 너도? 그래, 나도 한때 이 집의 희생자였어. 그의 말에 해나는 숨을 삼켰다. 소년은 이름을 밝혔다. 내 이름은 지훈이야. 그 이름은 일기장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가 덧붙였다. 오늘 밤 내 가족을 데리고 이 집을 떠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이 너희를 삼켜버릴 거야. 밤이 다시 찾아왔다. 집 안에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민수와 수지는 해나를 데리고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는 그림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다. 이 집은 떠날 수 없어. 그 그림자들이 속삭였다. 지훈이 나타나 손을 뻗었다. 내가 막을게. 그의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났다. 그 빛이 그림자들을 밀어냈다. 지금이에요. 나가요. 민수는 문을 열기 위해 달려갔다. 그러나 문 뒤에는 또 다른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그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게 뭐야? 민수가 중얼거렸다.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 집은 살아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해요. 해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물이 못 나가는 거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방법이 있어. 그는 벽에 손을 대며 말했다. 이 집은 기억을 먹어요. 두려움을 버려야 해요. 그럼 출구가 열릴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1층에서 또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누군가 웃고 있었다. 넌 나를 잊을 수 없어. 밤이 깊어가자 창문 밖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속삭임이었다. 도와줘. 낮은 여성의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렸다. 현관문을 다시 열려 했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벽지가 부풀어 오르며 그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아이 은비는 울면서 엄마 품에 달려왔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감싸며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하얀 머리카락 한 움큼이었다. 누군가 그 위층에 있었다. 그러나 위층은 이미 오래전에 막혀 있었다. 아버지는 랜턴을 들고 계단을 향했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다. 계단의 끝에는 낡은 문이 하나 있었다. 이 문은 예전에 창고였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안은 어둡고 먼지로 가득했다. 그런데 구석에 앉은 누군가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세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썩은 인형이었다. 그러나 인형의 눈이 움직였다. 가족은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도망쳤다. 문은 스스로 닫히며 자물쇠가 채워졌다. 그 순간 집 전체가 울렸다. 바닥이 흔들리고 벽에서 손자국이 찍혀 나왔다. 집은 살아있었다. 정전이 되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도와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분명히 바로 옆에서. 엄마는 손전등을 찾아 불을 켰다. 빛이 닫혀 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글씨는 피로 쓰여 있었다. 은비가 소리쳤다. 누가 썼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등 뒤에서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가족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문이 또 열렸다. 이번엔 스스로. 열린 문 너머는 낯선 복도였다. 집의 구조에는 없던 길이었다. 이건 우리 집이 아니야. 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벽에는 낡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가족은 자신들이었다. 단, 모두의 눈이 검게 칠해져 있었다. 엄마는 사진을 내려놓으려다 손을 베었다. 피가 벽에 닿자 사진 속의 자신이 미소 지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왔다.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였다. 은비가 소리쳤다. 아빠, 저거 봐요.
그림자는 벽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고장난 전화기에서 전화를 든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다. 누구십니까? 나가요. 어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집은 당신들의 것이 아니에요. 목소리는 점점 흐려지며 울먹였다. 그 집은 우리를 삼켰어요. 전화를 내려놓은 순간 창문이 깨졌다. 피처럼 붉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집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람에 섞여 웃음소리가 들렸다. 가족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모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그 문 앞에 한 소년이 서 있었다. 빨리 나가야 해요. 그가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절박했고 손에는 부서진 십자가가 들려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태민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 집은 사람을 잡아먹어요. 저도 여기서 잃었어요. 아버지는 요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넌 누구지? 전 예전에 여기 살았어요. 그의 말에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은비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얘 돌아왔어요. 당신들을 구하려고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태미는 가족을 이끌고 복도를 향했다. 하지만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의 경고가 끝나자 집이 낮게 울기 시작했다. 문들이 닫히며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따라왔다.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는 걸 직감했다. 복도를 지나자 계단이 나왔다. 계단 아래에는 어두운 문이 있었다. 태미는 말했다. 저 문으로 나가야 해요. 그러나 엄마는 주저했다. 거긴 너무 어두워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다시 왔네? 여성의 목소리였다. 엄마는 몸을 떨었다. 그 목소리 들었어요.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이 집의 주인입니다. 문이 스스로 열렸다. 그 안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사람의 형태였다. 그들은 울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하나둘 가족을 둘러쌌다. 차가운 손이 팔을 잡았다. 여기 남아. 우리와 함께. 엄마는 비명을 질렀다. 태민이 십자가를 들어 외쳤다. 물러서. 빛이 번쩍이며 그림자들이 사라졌다. 그러나 잠시뿐이었다. 벽이 부서지고 피가 튀었다. 바닥에서 손이 솟아올라 발목을 잡았다. 아버지가 넘어졌다. 태민이 그를 붙잡았다. 빨리 나가요. 지금 아니면 늦어요. 집 전체가 무너지는 듯 울렸다. 문은 점점 닫히기 시작했다. 가족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은비가 울면서 뒤를 돌아보려 했다. 태민이 외쳤다. 보지 마. 그러나 은비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은비가 서 있었다. 그 아이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랑 놀자. 순간 모든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한 번의 비명. 태민은 손전등을 켰다. 은비는 사라지고 없었다. 엄마가 주저앉았다. 내 딸, 은비. 그러나 태민은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단 아래 문이 완전히 열렸다. 그 안은 현실이 아닌 듯 흐릿했다. 태민은 가족을 밀어 넣으며 외쳤다. 지금이에요. 나가요. 가족은 눈을 감고 뛰어들었다. 찬 공기와 함께 환한 빛이 번쩍였다.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집 밖 잔디 위에 쓰러져 있었다. 새벽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엄마가 눈을 떴다. 태민은? 그러나 어디에도 그가 없었다. 집을 돌아보자 창문 안에 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입 모양으로 말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다. 가족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울었다. 그들은 살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불안이 남아 있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창문 속에서 여전히 태민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슬프지만 어딘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때 바람이 불며 문이 천천히 닫혔다. 킁! 모든 것이 끝난 듯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순간 은비의 인형이 스스로 움직였다. 다시 올 거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렸다. 태양은 떴지만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가족은 악몽에 시달렸다.
은비는 잠들면 매번 같은 꿈을 꾸었다. 태민 오빠가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는 그런 꿈을 꾸지 말라고 했지만 자신도 매일 밤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었다. 집이 우리를 따라왔어. 아버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날 밤 집 앞에는 낡은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태민이 들고 있던 십자가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문이 다시 열릴 거예요. 글씨는 피로 쓰여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람이 말했다. 돌아와. 비가 내리는 그 밤, 가족은 거실에 모여 있었다. 천장에서 물이 새어 떨어졌다. 물방울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이상한 문양이 생겼다. 그것은 집 안에서 봤던 문양과 같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끝났어. 그러나 은비는 속삭였다. 그 집은 아직 배고파요. 순간 전기가 깜빡였다. 불빛이 돌아왔을 때 창문 밖에 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젖은 옷차림으로 가족을 바라봤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집 뒤편의 숲을. 따라와요. 그의 입이 그렇게 움직였다. 아버지는 망설였다. 그건 환상일 거야. 그러나 문이 스스로 열렸다. 찬 공기가 거실을 휘감았다. 은비는 뛰어나가려 했다. 엄마가 붙잡았다. 가지마. 그건 태민이 아니야. 하지만 은비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비 속에서 태민의 그림자가 숲으로 사라졌다. 가족은 비명을 지르며 뒤쫓았다. 숲속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은비야. 태민.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러나 들려온 것은 낯선 웃음소리였다. 또 돌아왔네. 그 웃음은 분명히 그 집의 것이었다. 숲속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그 속에서 은비의 인형이 떠올랐다. 이건 어떻게?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인형의 입이 열렸다. 엄마. 그 목소리는 분명 은비였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자 인형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살아있는 손처럼. 그는 놀라 손을 뿌리쳤다. 인형은 우물 속으로 다시 떨어졌다. 그 안에서 여자의 손이 인형을 붙잡았다. 이제 나가면 안 돼. 물결이 피로 물들었다. 그리고 숲이 울기 시작했다. 천둥이 치며 하늘이 갈라졌다. 숲 사이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저건 집이야. 정말로 저택이 숲속에 다시 세워져 있었다. 없어졌던 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 엄마는 울먹였다. 우린 저곳에서 나왔잖아.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집은 당신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의 형체가 피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이번엔 내가 대신 남을게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검은 피였다. 가족은 그를 부르며 달려갔지만 집의 문이 스스로 열리며 그를 삼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땅이 흔들렸다. 바람이 울부짖었다. 엄마는 절규했다. 태민아. 그 순간 집 안에서 불빛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멈췄다. 시간조차 흐르지 않는 듯했다. 숲은 고요했고 비도 멎었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여전히 피냄새가 퍼져 있었다. 은비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이제 집이 되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집의 창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서 태민의 그림자가 웃고 있었다. 이제 편해요. 그리고 창문이 닫혔다. 며칠 후 경찰이 그 지역을 수색했다. 하지만 아무런 저택도 발견되지 않았다. 숲에는 그저 오래된 우물만 있었다. 가족은 마을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밤마다 은비는 침대 옆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탁, 탁. 그녀가 불을 켜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창문에는 그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엄마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그 집은 없어졌는데 왜?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꿈속에서도 태민의 목소리가 울렸다. 집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이 진실이었다. 몇 달 뒤 가족은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그러나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벽에서 들리는 두드림 소리. 그리고 거실에 놓인 낡은 인형 하나. 이건 버렸는데 엄마가 속삭였다. 인형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다시 돌아왔어요. 태민의 목소리였다. 전등이 깜빡였다. 거울 속에서 집의 모습이 비쳤다. 그 집이 그들의 새집 안에 있었다.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창문이 흔들리고 벽이 울었다. 은비는 공포 속에서 엄마에게 달려왔다. 엄마, 저기 있어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걱정 마요. 이번엔 내가 가족이니까. 그의 손이 벽 속으로 스며들자 벽에서 또 다른 문이 열렸다. 그 문 너머엔 다시 그 저택이 있었다. 집이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은 천천히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람이 속삭였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가 변했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엄마는 손전등을 켰지만 빛은 벽에 흡수되었다. 여긴 어디지? 은비는 고개를 숙였다. 바닥에는 수많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손자국은 모두 살려줘라는 글자를 이루고 있었다. 집 안의 공기가 숨을 쉬는 듯 들썩였다. 우릴 기다렸어. 은비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천천히 건반을 치고 있었다. 그 멜로디는 태민이 생전에 자주 부르던 곡이었다. 그가 아직 여기에 있어. 엄마는 눈을 감았다.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향하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하얀 옷을 입은 소년이 앉아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건반을 두드렸다. 태민, 엄마가 조심스레 불렀다.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얼굴은 완전히 타버린 형체였다. 눈이 없는 자리에 어둠이 고여 있었다. 돌아왔네요. 그의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당신들도 집의 일부가 되어야 해요. 벽이 흔들리며 무언가 나왔다. 그것은 수십 명의 손이었다. 과거에 사라졌던 사람들의 손이었다. 그들이 천천히 가족을 향해 다가왔다. 함께 있어요. 그 속삭임은 달콤하면서 끔찍했다. 아버지는 손전등을 던지고 가족을 감쌌다. 도망쳐.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계단은 위로 향하지 않았다. 집이 그들을 삼키고 있었다. 은비가 울며 외쳤다. 태민 오빠, 도와줘요. 그 순간 공기가 흔들리더니 천장에서 십자가가 떨어졌다. 그것은 태민의 것이었다. 피 묻은 십자가가 바닥을 비추자 손자국들이 사라졌다. 그 빛은 잠시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벽 너머에서 또 다른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엄마의 목소리야. 은비는 문을 향해 다가갔다. 엄마는 그녀를 붙잡았다. 그건 함정이야. 하지만 문은 이미 열렸다. 문 안에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야. 거울처럼 똑같은 존재들이 그들을 바라봤다. 이제 너희가 나가면 우리가 들어갈 거야. 그 말에 아버지가 분노했다. 너희는 뭐야? 우린 당신들의 그림자예요. 이 집이 만든 복제. 거짓 가족은 웃으며 다가왔다. 그들의 눈은 새까맸다. 은비가 비명을 질렀다. 두 가족이 서로 마주 서 있었다. 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짜 가족은 선택해야 해요. 누가 진짜인지. 그리고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다. 모든 불빛이 꺼졌다. 가족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였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는 손끝으로 벽을 더듬었다. 그때 손끝에 따뜻한 피가 묻었다. 이건 내 피야. 집이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정희, 정희. 그녀는 공포에 질렸다. 내 이름을 어떻게? 너는 이미 이곳에 있어. 벽에서 그녀의 얼굴이 나타났다. 살아있는 벽이었다. 그녀의 눈이 벽 안에서 깜빡였다. 그리고 입이 열렸다. 어서 들어와요. 아버지는 벽을 부수려 했지만 망치는 녹아내렸다. 불가능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외쳤다. 태민, 우리를 구해줘. 그때 천장에서 검은 피가 떨어졌다. 피 안에서 태민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는 괴로워하며 울고 있었다. 나도 여기서 못 나가요. 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한 명은 구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엄마가 소리쳤다.
우리 대신 은비를 부탁해. 태민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은비를 바라봤다. 그래요. 은비는 아직 순수하니까. 그 순간 바닥이 갈라졌다. 은비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엄마와 아버지가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은비야.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메아리 쳤을 뿐이었다. 은비는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그곳은 집의 심장부 같았다. 벽이 피로 젖어 있었고 심장 소리가 울렸다. 그녀의 앞에 태민이 서 있었다. 이건 집의 영혼이에요. 여길 부숴야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랑 엄마는? 태민은 슬프게 웃었다. 그들은 이미 집의 일부가 됐어요. 은비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이 바닥을 비추었다. 그 빛이 처음으로 어둠을 찢었다. 태민은 칼 모양의 빛을 만들어 은비에게 건넸다. 이걸로 벽에 심장을 찔러요. 그녀는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의 박동이 점점 커졌다. 집이 분노한 듯 울부짖었다. 그만해. 나가면 모두 죽는다. 그 목소리는 집 그 자체의 것이었다. 은비는 두 눈을 감고 외쳤다. 이제 끝내야 해요. 칼이 벽을 찔렀다. 붉은 빛이 폭발했다. 집이 무너지고 비명이 터져나왔다. 태민이 은비를 감싸 안았다. 이제 자유야. 그리고 모든 것이 하얗게 사라졌다. 은비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 주위엔 경찰과 의사들이 서 있었다. 살아났어요.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곧 울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십자가가 쥐어져 있었다. 의사는 놀라며 물었다. 그건 어디서 난 거지? 그건 오빠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비야. 잘했어. 그것은 태민의 목소리였다. 밤이 되자 병실에 불이 깜빡였다. 은비는 창문을 바라봤다. 저 멀리 산속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곳에는 다시 세워진 집이 있었다. 저택의 창문 안에서 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이제 그가 집의 주인이야. 은비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손에 쥔 십자가가 따뜻하게 빛났다. 고마워요, 오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창문 밖의 불빛이 천천히 꺼졌다. 그리고 세상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집의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몇 달이 흘렀다. 은비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새 집은 햇살이 따뜻했고 이웃들도 친절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꿈을 꾸었다. 태민이 어둠 속에서 웃고 있었다. 은비야, 잘 지내지?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손끝은 피에 젖어 있었다. 여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은비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책상 위엔 이상한 그림이 있었다. 그녀가 그린 기억이 없는 그림. 그 그림에는 다시 그 저택이 있었다. 그리고 창문 속엔 태민의 그림자가 있었다. 은비는 그것을 불태우려 했지만 불은 꺼졌다. 불 대신 그림 속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돌아와.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창문 밖에서 검은 새가 날아올랐다. 그 새는 저택에서 봤던 까마귀였다. 그녀는 창문을 닫았다. 그러나 새는 이미 방 안에 있었다. 그 새의 눈은 붉게 빛났다. 그는 기다리고 있어. 은비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이젠 그만해. 다 끝났잖아. 새는 머리를 기울였다. 끝난 게 아니야. 시작이야. 그 말과 함께 새는 사라졌다. 그리고 책상 위의 그림이 흔들렸다. 다음 날 은비는 태민이 묻혔던 묘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비석은 깨지고 이름은 사라져 있었다. 누가 이걸? 그녀는 흙을 파봤다. 하지만 관이 없었다. 대신 안에는 검은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 그건 그녀가 가지고 있던 십자가와 똑같았다. 두 개의 십자가가 공명하듯 빛났다. 그리고 땅이 흔들렸다. 은비야. 그 목소리가 들렸다. 태민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뒤돌았다. 그곳에 태민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미소가 아니었다. 은비야, 나 이제 내가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이 집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 손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함께 해줘. 그래야 다 끝날 수 있어. 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난 다시 그곳에 가기 싫어.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럼 넌 나처럼 될 거야. 주위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은비야, 선택해. 그의 말과 함께 그녀의 발밑에서 검은 손이 나왔다. 그 손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은비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하지만 손은 더 세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안 돼. 놔줘. 그녀의 눈앞에 저택이 보였다. 꿈에서만 보던 그 집이 다시 나타났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비야, 들어와. 여기 따뜻해.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다정해졌다. 우리 가족이잖아. 그녀는 울며 소리쳤다. 그만. 난 너희가 아니야. 그 순간 빛이 폭발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저택 안에 있었다.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였다. 엄마와 아빠, 태민이 모두 서 있었다. 돌아왔구나. 그들의 미소는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여긴 이제 안전해. 은비는 눈을 의심했다. 정말? 끝난 거야.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모두 자유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문 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자유라. 재미네. 그 소리는 태민의 뒤에서 들려왔다. 2명의 태민이 서 있었다. 누가 진짜지? 은비는 혼란에 빠졌다. 2 태민이 동시에 말했다. 내가 진짜야. 아니, 저게 가짜야. 둘 다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얼굴이었다. 엄마와 아빠도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거울이 깨지며 속삭였다. 진짜는 사랑하는 자의 눈에만 보여. 은비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 눈물이 한쪽 태민의 손등에 닿았다. 그 순간 그 태민이 빛났다. 은비야.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고마워. 그리고 다른 태민은 비명과 함께 사라졌다. 집은 무너졌다. 천장이 갈라지고 바닥이 흔들렸다. 모든 저주가 해방되는 듯했다. 은비는 가족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나가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고 밝은 빛이 쏟아졌다. 그들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눈부셨다. 모든 게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자 저택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거대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 그림자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또 다른 집이 필요하겠네. 며칠 후 은비는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 산속에 새로운 저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TV를 바라보다가 숨이 멎었다. 그 화면 속 저택은 똑같았다. 그리고 현장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건 태민이었다. 이 집은 특별한 곳이에요.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곳이죠. 그는 기자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돌아오게 됩니다. 은비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그럴 리가. 그러나 화면 속 태민의 눈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어서 와. 밤이 되자 은비의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은비야, 나야. 집 준비 다 됐어. 그녀는 숨을 삼켰다. 누구야? 태민이잖아. 그 말과 함께 불이 꺼졌다. 창문 밖으로는 다시 그 저택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은 마치 그녀를 초대하듯 깜빡였다. 은비의 눈동자에 그 불빛이 비쳤다.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곧 갈게요. 오빠.